소집했을 때 설명을 드릴게요. 왜 설명을 안 들으시고 그러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해. 집무실로 호출했죠. 네, 맞습니다. 그때 장관님께 가만히 있어요. 아, 네. 제가 얘기하니까. 네. 신범철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신범철입니다. 신범철 증인은 지난번에 15시 40분이나 16시 21분에 대통령과의 통화, 그게 회수하고 관련된 거다고 증언하셨잖아요. 그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증언하셨잖아요. 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언하셨잖아요. 아니요, 설명을 드려야지. 자, 잠깐만요. 장경태 의원님께서 그때 자. 장관님께서 8월 30일 날 전화를 했냐 자, 하는 걸 그날- 확인했을 때 자, 7월 31일과 8월 2일을 구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범철 증인은 그날 대통령하고 3번을 통화했어요. 맞습니다. 그 전에 이종섭 장관하고도 통화했어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그날 박정훈 단장이 기록을 이첩을 해가지고 국방부에서는 그 문제 가지고 이 회의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그 기록을 해소하는 문제를 가지고 경북청하고 통한 걸 옆에서 봤잖아요. 아니요, 그땐 제가 없었고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다는 거고, 제가 1시 반에 회의를 소집했을 때 처음 들었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자, 그 두 가지는 그 1시 반에 회의를 소집했을 때 설명을 드릴게요. 왜 1시 설명을 반에서 안 들으시고 그러십니까? 1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했어요. 예, 한 시- 통화한 걸 설명드린다고.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1시 반에 소집했을 때 그때 예, 맞습니다. 대통령하고 8분가량 통화를 하셨죠. 1시 반에 소집을 했을 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핸드폰을 통화했는데 보니까 대통령과 부재중 무슨 내용을 통화가 통화한 있었습니다. 거예요? 부재중 대통령과 통화가 무슨 있어서 내용을 통화한 거예요? 대통령과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제가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 만약에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으면 제가 지시를 안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통화를 했고 국방부 차관과 그날 3번을 통화했고 그날 사건 기록 해소가 있었어요. 결국 대통령은 사건 기록 해소를 지시한 건 맞잖아요. 제가 아는 한 회의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두 가지는 사실에 대한 조사 문제하고 필요에 따라서 인사 조치를 하라는 게 장관님의 지시였어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의 지시대로 이행하면 된다 하고 했다가 다음 회의가 있어서 나갔다 들어왔는데 그때 아마 그 통화를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한 거고 저는 그걸 나중에 그런 전화가 왔었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신범철 그런 증인. 상황입니다. 대통령과의 저기 구체적인 서영기 통화 내용은 의원님,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서영기 의원님 질의 시간이 아닙니다. 자, 신범철 증인. 신범철 증인. 네. 카메라 뒤로 좀 빼주세요. 안 보여 제가. 안 보여요. 예, 빼주세요. 오늘 싸우러 나온 거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이건태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말을 하니까 마이크가 서로 물려가지고 뭐가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네,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싸우듯이 얘기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본인이 회수에 관련된 것입니다라고 말한 거 가지고 누구한테 혼났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러면 그 당시 당당하게 상황을-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자꾸 그렇게 허겁지겁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들어가세요. 되겠습니까? 들어가세요. 박준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신범철 증인 나와서 하시려던 말씀 계속 해보십시오. 예, 그날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 넘어서 장관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상황을 발생했으니까 이거를 관리해라. 그래서 그때가 점심시간 이후였기 때문에 사실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부르기가 미안해서 1시 반 회의를 하기로 하고 저도 오찬을 하고 1시 반에 왔습니다. 1시 반에 오니까 제가 회의를 하기 전에 핸드폰을 보니까 대통령께 전화가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문자가 와서 2개가 있었는데 이시원 비서관과 먼저 통화를 했는데 이 국방부에서 법률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법무관리단은 얘기를 했고 끊었습니다. 그 통화는 30여 초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과의 통화는 제가 사실은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대통령과 통화를 하기가 그래서 내실로 들어가서 했고 그 통화 내용은 제가 공수처에서 밝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회수라든가 어떠한 지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대통령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으면 제가 회의를 바로 속개했는데 법무관리관이나 아니죠.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법무관리관이나 검찰단장한테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장경태 의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말이 엇물려서 그 부분은 죄송한데 질문의 요지가 이거였습니다. 첫 질문이 무엇이었냐면은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8월 30일 날 국회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어느 날 상황이냐. 그래서 7월 31일 날이라고 했고 근데 의원님께서 취지가 8월 2일은 왜 얘기하지 않냐 그런 말이 나오는 와중에 제가 8월 2일은 회수와 관련된 내용이고 7월 31일 날 상황을 여쭤봤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말이 저도 방송을 봤는데 교묘하게 엇물렸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정리- 사과드리고요. 예, 이해가 된것 그때 같습니다. 그것이 상황이면은 그때 아마 의원님께서 저한테 더 물으셨겠죠. 저는 그만하시죠. 그 말씀을 했는데 증인. 저는 제가 그 다음에 대답 드린 신범철 것은 증인. 대통령과의 그만하시죠. 네. 대통령과의 통화 대통령으로부터 내용은 회수 지시 말씀드릴 받은 수 적 없다고 없다. 했습니다. 예, 확실하게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신범철 차관, 저거 좀 띄워주세요. 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한테는 전부 소위 가림 처리해가지고, 즉 비닉 처리해가지고 안 보이는 것을 제가 입수를 했어요. 저기를 보면은 작년 신차관은 박정훈 수사단장 진정과 관련해서 인권위에서 진술한 적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저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화면을 보시면 증인은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첩 해수 보고 받고 12시 17분쯤 해외 출장 중인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 보고로 대응 방안도 검토 지시받았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종섭 장관께 묻습니다. 차관 전화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어요? 제가 수사 지시한 것은 차관 보고 밖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차관이 보고했다고 검찰 단장에게 전화를 해서 지시를 한 겁니다. 제가 그게 설명을 12시 가만히 있어요. 오케이. 신범철 증인.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1시 30분 경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차관 집무실로 호출했죠. 네, 맞습니다. 그때 장관님께 가만히 있어요. 아, 네. 제가 얘기하니까 네, 질문할 때 해요. 네, 시간 까먹게 하지 말고. 어? 장관이 이미 두 사람에게 회수 대응 방안을 지시했는데 몰라요? 이걸 몰라요? 제가 지시한 것은 수사하라. 그다음에 해병대 사령관에게는 인사조치 검토하라 지시였고 그러나 기록 회수 증인이 문제는 이런 보고했어요? 기록 회수 문제는 제가 볼 때 신범철 증인이 이런 보고했냐고요?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지요? 수사 지시. 신범철 차관에게는 제가 별도로 수사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한 것은 검찰 단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신범철 증인 네. 1시 29분 전화가 와서 지금과 적배 통역하고 1시 30분부터 증인이 먼저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8분 45초 동안 통화했죠. 네, 맞습니다. 차관이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아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